Before we begin today's program, kindly switch your mobile phones to silent mode to avoid interrup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and attention. Through the sessio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Channel 4 for Korean, Channel 5 for English. 오늘의 첫 강연을 열어주실 분은 육광심 안산시 관광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이사장과 한국기술교육단체 총연합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태관광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해 주실 육광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We are privileged to have as our first guest speaker Yuk Kwang-sim. He is the president of Korea Hotel Tourism Education Foundation and the Korean Federation of Technology Education Societies. The lecture he'll give us today is titled Ecotourism, Can It Be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Please greet him with a big applause.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공동대표를 맡고 행사를 준비하고 또 지금까지 전개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터뷰가 요청이 들어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안산시 관광협의회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관광, 먹거리, 볼거리, 잘거리와 관련된 여러 이익 집단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생업을 갖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 또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소개했듯이 관광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에 우리 제자들도 좀 참석을 했는데 이 학생들의 미래 또 이 학생들의 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관광이라는 직업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매우 복잡하고 또 이것이 무엇이다 지금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는 입장인가. 우리가 이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은 80년대, 90년대 이후입니다. 저도 관광학을 전공을 했고 벌써 한 30년 전부터 이 관광학을 통해서 제가 이런 직업을 갖고 살아오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의 그 한강의 기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부르짖었던 그 시대가 80년대, 90년대였어요. 당연시 가야 되지만 또 이 관광이라는 입장은 산업이고 또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창출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면 아마 이번 전체적인 포럼에 정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아마 이 주제가 설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돈을 생길 수 없는 산업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이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민이 계속적으로 이번에 내용들을 보면 주민의 참여, 주민들에 의해서 우리 마을, 커뮤니티, 공동체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아주 복잡한 심정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와 그리고 또 우리 그 가장 최고의 관광지인 대부도 이런 생태관광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정말 받아들여서 할 것인가 또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의 필요성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홍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선진국이라는 그런 대열에 이제 막 올라서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가 과거에 먹는 것을 보면 배를 채우기가 급급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맛있게 먹고 또 어떻게 멋지게 먹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죠. 옷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따뜻하게만 입었으면 됐지만 이제는 패션 감각이라든지 유행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이라는 것도 이제 대량 관광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걸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제 돈을 쓰고 즐기는 이런 걸로만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생태관광 포럼에서 주제를 가졌던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결국에 제가 제 입장에서 바로 이 관광협의회장이라는 입장, 그리고 우리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곳에서 정말로 했을 때 이것이 정말 권장할 만한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바로 이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관광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이 부가가치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쭉 동향과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세계 각국을 막론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요. 단지 작년도에 메르스라든지 그 다음에 금년도에 여러 가지 북핵 문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관광객이 많은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특히나 지금 사드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 관광객이 지금 아주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우성을 지금 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를 할 만큼의 여유가 있는가 하는 정도의 아마 관광을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각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대부분이 이제 먹을거리를 찾아서, 그리고 자연 풍경을 찾아서, 그리고 역사와 문화 유적을 찾아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 자연 풍경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자연이나 풍경에 대한 감상 이런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가서 즐긴다 하면 대부분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를 타고 여행을 가서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다니고 저녁이면 발이 퉁퉁 부어서 오는 이런 관광을 상상했었죠. 그리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자연을 보고 경관을 즐기고 그 자체 내에서 작은 공간에서 이동 없이 관광을 하는 휴양식의 이런 형태로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 관광이 과연 지금처럼의 관광, 여러 가지 대량 관광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라오스에 가면 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밀림을 다 밀어버렸어요. 밀림을 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카지노 시설을 다 갖춰놔버렸죠. 물론 이것은 경제만 생각한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들이고 돈만 버는 관광만 생각했죠. 이렇게 관광이 난개발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리조트를 짓고 카지노를 짓고 호텔을 짓고 산을 깔아 뭉개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식 개발로 해서 마을을 밀어내는 이런 식의 개발이 우리나라한테 있었다 이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관광을 뭘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돈으로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시화호가 왜 만들어졌겠는가? 시화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했었겠는가? 저는 굉장히 자본주의적 개념에서 나오지 않았겠는가? 또는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밀어버리고 뚝을 쌓고 바다를 메워버렸죠. 이런 식의 개발처럼 결국에 나중에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은 다시 환경을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다시 되돌려야 된다는 논의가 진행돼서 이미 지금의 시아오의 형태가 새로 태어나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주 5일제가 생기면서 관광산업이 뜰 것이다 해서 어마어마한 개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비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2000년도 들어오면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야 이제는 한강 주변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수자원 주변에 어떠한 음식점도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환경을 그대로 두고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결국에 대한관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대한관광이라는 것은 환경도 파괴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자체에 들어있는 지역 주민을 우선시 사용을 하고 경제, 문화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는 대한관광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한관광에 뭐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에 있는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그대로 두고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소득,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까지 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태관광의 등장 배경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생태관광이 우리한테 익숙해진 것은 상당히 늦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앞서 있는 나라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생태관광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생소한, 요즘에 저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이걸 말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관광도 쭉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생태관광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사회문화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고용창출,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고 단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제가 생태관광 쪽이기 때문에 자꾸 생태관광을 말하지만 더 빠른 학문으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을 앞세우고 싶습니다. 관광을 그럼 어떻게 접목을 했느냐. 농촌과 같이 접목을 하면 농촌관광이 되고요. 어촌과 결합을 하면 당연히 어촌관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료와 같이 결합을 하니까 의료관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결합을 하면 자연관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적 요소와 관련해서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을 대량관광이라고 하죠. 그 생태 관광 속에서도 다시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바로 이 생태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관광.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대부도 같은 데가 아주 적합하다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도를 헬스케어 아일랜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에 이게 들어가 보면 다 생태관광의 한 범주다. 그 다음에 노인들과 결합하는데 역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관광 역시 생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스포츠, 문화, 가상체험, 휴양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생태관광과 융합되어져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들로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기대 효과들은 많이 있죠. 이번 포럼에서 많은 기대를 들었고 이렇게 가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저도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저도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끝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구실 아래 반대로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습지공원을 하는데 거기에 너무 과도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새 조류보호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예전에는 산에 가면 우리가 야호하고 이렇게 고함을 질렀지만 요즘에 산에 가서 야호하면 욕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적절성을 어디다 한계를 두고 우리가 운영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저렇게 종남액 같은 경우 우리가 불필요한 그 동물들을 갖다 집어 넣는다든지 자연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행위를 결국에 누가 할 수 있느냐? 인간이라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관광도 저는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된다. 많은 생각 속에 추진을 하고 많은 공론과 기획을 세워서 출발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불안정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입니다. 이게 생태관광이라는 것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와 이거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쭉 개발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될 때 뭐가 뒤따라야 되느냐, 고부가가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을 때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송단지 바다향기 테마파크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요즘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이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지금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개발됐던 그런 것들이 다 철거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들이 와서 보면 정말 그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결국에 이 생태관광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많아요. 마을 제일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문화나 나름대로 역사, 시장의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허무맹랑한 거 많고요. 좀 말도 안 되는 거 많습니다. 너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경제의 왜곡 이런 것들, 와 거기가 뭐가 된다더라 해가지고 주변에 상가가 막 들어선다든지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생태관광을 제가 이제 이런 협의회장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걱정들이 사실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와 이거 좋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필요성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생태관광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역 주민. 지금까지의 관광, 아까 대량 관광은 어땠습니까? 리조트를 짓고 골프장을 짓고 스키장을 짓고 호텔을 짓고 카지노를 지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참여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사람은 다 쫓겨나갑니다. 외지인이 들어와서 그 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 외지인들에 의해서 그 자리를 다 채웁니다. 지역 주민은 다 떠나야 되고 고향도 잃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은 동네에 저수지가 만들어지듯 동네에 댐이 만들어지는 거와 비슷한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이 적어도 60%에서 65%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관광산업이 뭐냐? 그게 바로 생태관광입니다. 이 생태관광은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런 것들의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지역 주민들의 재능, 어디 가면 여치집도 짓고 집신도 만들어주고 그 동네에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농가 맛집이 만들어지고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의 특징 있는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집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을을 구분져서 마을마다 특징을 만들고 그것이 군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면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군 단위가 되고 시 단위가 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마을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공동체를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태관광이라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가게 된다면 결국에 또 누가 참여하는 겁니까? 주민이 참여를 하고 곧 주민은 그것을 소득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준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런 형태가 다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한 박자라도 서로 엇박자가 나면 실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역 주민이라는 것이고, 그 지역 주민의 65% 정도가 참여하는 게 생태관광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것들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모든 부분, 보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논하지 않아도 잘 지켜나갈 것이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한 20여 개 정도의 생태관광 지역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뭐 어디서 벌 것이냐? 많습니다. 직접 소득도 있을 수 있고, 간접 소득, 유발 소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 뭐 이런 거 있겠죠.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수입의 유형들은 뭐 많이 있겠죠. 그걸로 올 수 있는 세수, 그 다음에 뭐 환경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 같은 거 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봐야죠. 우리는 지금 안산시고, 그 다음에 대부도라는 좋은 이런 생태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앞으로 연구되고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선이냐 저것이 우선이냐는 없습니다. 결국에 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연과 보존만 중심으로 가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자본주의적 개념만 가서도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만들어내느냐. 소득을 위한 발굴 절차들이 있죠. 처음에는 조사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법규 같은 거.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가, 예를 들어 안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가 서해안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경기도 내에서는 대부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는 대부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해보는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는 협의체 같은 것도 만들어서 토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 조사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돼 있는가 조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수용태세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음식 자원에 대한 발굴,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해서 관광지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로컬푸드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노상이라든지, 복합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특산물 만들어야죠. 지금 이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특산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생태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로컬푸드 아니면 슬로우푸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특산물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상품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로컬푸드 매장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세계적으로 가보면 생태관광 지역에 이런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글로 오게 되고, 거기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해 갈 수 있는 이런 터전들이 잘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럼 숙박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숙박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장 적절한 방법. 대부도 같은 경우는 펜션 사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죠. 다른 지역보다도. 그러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호텔이 들어가죠. 호텔 같은 것들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 지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 이런 데들도 다 가서 관광지가 될 수 있어요. 특별한 곳에 가면 사람 그 자체도 관광으로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곳으로 보면 이런 영산도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잘 돼 있죠. 이렇게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서 수입이 전혀 없던 농촌, 어촌 지역인데 이런 생태관광 마을로 변신시키면서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되더라. 제 주제가 사실 돈 버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같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이거와 따라서 환경과 보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음식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상품들이 나와야 되죠. 이거 계속 앞으로 연구 개발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숙박 시설도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적절하게 맞게끔 조화를 잘 이루고 너무 대단히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가면서 갈 수 있는 것.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환경이 지금 좀 파괴가 되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적절하게 어떻게 좀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적절성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또 우리가 그 순천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정원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 일시적으로 컸지만 나중에 줄어들었을 때 어떤 상태로 이게 잘못하면 황폐화돼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고민 같은 거 같이 막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 현재적인 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게 수입이 있었던 건 아니고 많은 수입이 발생이 됐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관광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소득 증대, 그다음에 고용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생태 관광이라는 걸 통해서 얻은 데이터라든지 얻은 효과 뭐 이런 것을 면밀히 다 해서 이거다라는 걸 못 내놔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해볼 만한 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런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아주 돈을 많이 번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태 관광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산업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음식물이나 그 다음에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도 한 몫을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보존의 가치를 잘 이해시킴으로써 그것이 생산성으로 일어나게 만들 수 있고 고부가 가치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교육. 지금 오늘 이런 포럼도 아마 그런 의미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의식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달,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일어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보존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불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이제 일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라든지 먹이는 그런 작업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다 교육입니다. 교육 사업들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생태 관광 학과라는 게 없죠. 물론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생태 관광이 커지면 이런 것도 학과로도 나올 수 있고 직업적으로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결국 생태 관광이 그 생태라는 보존, 환경의 중시보다는 어쨌든 이런 고부가가치를 다양한 곳에서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같이 합체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생태관광은 결국에 자연 생태 자원을 보존하고 향상하고 제한적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고 환경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하고 이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생태관광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